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개별주 영상을 업로드하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 연구소입니다. 제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이런 패턴을 좋아하기에 만약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신규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베팅해 본다면 어떤 기업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기 스윙 분할 매수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AMD라는 기업의 일봉과 이일봉입니다. 첫 번째 바닥이 나옵니다. 빨간색이나 보라색 파동이 아래로 눌렸을 때를 칭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캔들이 40에서 60일 이평이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는 80에서 120일 이평선이 첫 번째 바닥입니다. 그리고 반등에 실패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바닥이나 세 번째 바닥을 만듭니다. 첫 번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캔들이 1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한 후에 베팅을 들어갑니다. 1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기 전 저점에 손절을 하던가 첫 번째 바닥에 손절가를 잡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 손절가를 잡으면 손실액이 커지기에 기왕이면 반등 전 저점에 손절가를 잡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바닥과 세 번째 반등 전 나왔던 상승의 높이가 전고점보다 한참 아래라면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저항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성공하면 전고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면 그만입니다. 헤이크로 12평 위로 올라왔다가 다음날 바로 12평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 올라왔을 땐 들어갈 시드에 반만 투입했다가 첫 번째 고점을 뛰어넘을 때 또 반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 또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전 AMD보다 첫 번째 바닥의 높이가 높습니다. 이평선상으론 6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을 했기에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았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닥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 반등에 성공했을 땐 전고점을 당연히 뛰어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바닥 이후 캔들이 11이평 위로 안착을 했을 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할지 본주 상품으로 할지는 본인 선택이고 어차피 손절에 대한 두려움을 깨지 못하면 이 방법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나 보라색 파동에 완전히 골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저점 대비 너무 높은 위치라서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만 보면 유레카를 외치니깐 실패하는 사례도 찾아보면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퀄컴이라는 반도체 기업인데 첫 번째 반등 높이까지 왔다가 아래로 밀린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반등 전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을 안 했다면 첫 번째 바닥에 저점까지 밀리면 손해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역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추세 분할 매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차트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매수 자리란 없습니다. 다만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 거고 또한 상승 추세 중에 첫 번째 조정일 때는 분할 매수하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조정장이라고 칭하는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의 하락일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고점 갱신하면 매도할 거야 라는 생각만 하다가 역추세로 전환될 때 도망치지 못하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역추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랩리서치라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인텔과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닥이 61이평선이었고 한 번의 반등으론 상승 추세 돌리기에 실패한 후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나서 캔들이 11이평에 안착을 하고 나서 투더문합니다. 첫 번째 바닥 이후 존버해보는 것도 좋고 두 번째 바닥 이후의 패턴까지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긴 호흡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바닥 이후 실패했을 때는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기에 어떤 방식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입니다. 역시나 인텔 랩리서치와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이런 패턴만 골라서 베팅해보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중에도 대기업 쪽에는 잘 통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핵심인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사실 저점을 높이는 바닥을 찾기란 쉽지 않고 이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봉에서 첫 번째 바닥이 42평선 부근이었고
반등이 나왔고 이전 고점을 넘기고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닥을 아직 깨지 못한 상태에서 캔들이 12평선 위로 안착을 시도 중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실적 발표라는 변수만 없었더라면 저 또한 베팅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데 신규로 베팅해보고 싶다면 레버리지보단 본주로 베팅해보면 좋을 듯도 보입니다. 실적 발표로 하락한다 해도 첫 번째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인데 테슬라보다 별로입니다. 일봉상 120일 이평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왔고 이일봉으로 본다고 해도 12평선 위로 안착을 해야 하는데 캔들이 그리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적 발표 전까지 캔들이 12평선 아래 있다면 베팅을 굳이 해야 되나입니다. 물론 실적 발표 때 위로 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홀짝인 셈이 될 것이고 테슬라와 팔란티어 중에 신규로 매수 베팅을 해본다면 테슬라가 좀 더 좋아 보인다입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실적 발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실적 발표가 없다는 가정이라면 테슬라 차트는 매수로 베팅해보기 좋아 보인다. 손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 영상은 장기 투자 개념이 아닌 신규 매수로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한 매매 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